아휴, 선배님 또 오늘 제가 스케줄표를 보니까 우리 둘이 남을 게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제가 흥미로운 분야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전문가분들도 커피타임 모셨어요? 네, 나이스. 네. 약간 지금 주택 문제가 난리 났다 보니까 슈퍼 하이 리스크인데 어쩌면 조금 돈이 부족해도 서울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을 그런 분야가 있어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를 네 모셨구나. 밖에 아마 와 계실 텐데 모셔봅시다. 네, 모셔오겠습니다. 네. 재건축 상가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재건축 상가. 네, 아파트에는 아파트 상가가 있고 네, 그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상가만 남기면 이상하니까 그렇죠. 상가도 같이 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상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네. 그걸 원하시죠? 상가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근데 상가도 땅 지분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네. 갖고 있는 땅 지분의 가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누가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야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지분만큼 넣고 사업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굳이 뭐 욕심 부리는 게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텐데. 하여간 근데 이슈들이 있어서 아파트 주인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많아서 상가들이 우리도 아파트 받게 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다 비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가 측들을 좀 도와주는 업체가 있대요. 아, 그냥 뭐 노벨 평화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컨설팅 피 받고. 받으시고. 네. 그래서 상가 주인들의 권익을 어떻게 뭐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 어떤 상가를 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야, 이거 첨단 지식이다. 이거 혹시 물론 슈퍼하이 리스크예요. 슈퍼하이 리스크인데 어떤 리스크 혹시나 있는지 잘 되면 어떤 리스크 있는지도 배우면 네. 좋겠네. 조금 급여 돈 부족하시더라도 낡은 서울 아파트 단지에 더 낡아 있는 상가가 잘만 주워 담으면 신축 아파트가 되는 기적.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되는 기적이 된다. 네. 배워봅시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대표님인가요? 아, 저는 랜드 엔지니어링이라는 아까 말씀해주신 상가 전문 컨설팅 업체에 네.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네. 본부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본부장님은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당하실 것 같은 눈이 너무 선하시죠? 인상인데? 눈이 너무 인상이 선하시죠? 제가 좋은가요? 네. 보통 아, 우리 네. 추정 60분이나 뭐 PD 수첩이나 이런 데에 그 선량한 피해자 대역으로 나오시면 그러니까요. 뭐 어디에 나오셔도 아, 어울릴 눈이 것 너무 같고 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자님 네. 팬이라서 아 그러세요? 마음이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어머나 아이고, 어머나. 안 되는데. 야 일단 괜히 장난부터 했네 처음에. 아, 예. 편하게 하세요. 여기는 뭐 네. 좀 뭐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고 우리끼리 수다 떠는 거니까. 수다 떠는 코너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막 분쟁이 많아서 이게 재건축 사업이 늦어진다 상가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택 공급이 지금 급한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해야 되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좀 풀릴까라는 차원에서 본부장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본방에. 아 우리나라 부동산이 걱정돼서 그죠? 빨리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거짓말. 그런 핑계로 끝나고 밥 먹고 어떤 생각 사면 되니까 물어보려고. 그래. 그 있겠지. 아 근데- 모르는 분도 되게 많겠다. 근데 요거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도 좀 어. 그런 공익적인 것도 한 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좀 마음 급한 청년들한테 이런 길도 있다 뭐 보여주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경제의 원리는 네. 모두가 치열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 음. 내가 최대한으로 싸게 좋게 가성비 높은 이런 상가 하나 주워서 네. 좋은 아파트에서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 이 치열한 사익 추구가 그게 공익인 거예요. 그게 너도 나도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네. 낡은 상가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서 노후 자금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그게 유동화돼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는 거고 그분이 시골 내려가서 장터에서 호떡 사 먹고 하는 걸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굳이 뭐 이게 공익적 이유와 뭐 약간의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아 근데 또 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공영 방송에.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를 그래서 경제 문제를 선악의 잣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꼬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서도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니까
악이 하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이 하는 이거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똑같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마치 주유소에서 휘발유 넣으면서 휘발유에서 무슨 냄새 난다고 이거 나쁜 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선배님 근데 벌써 이제 악플이 한 3개쯤 달렸을 겁니다. 손님 모셔놓고 또 니들이 떠드냐고 우리 자, 김동원 내가 교수님 또 얘기했지. 혼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죠. 예? 이거는 우리끼리 떠드는 방송이고요. 우리가 누구랑 떠드는지도 우리가 정하고요. 다른 손경제 방송하고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마음대로 이제 악플을 다셔도 되긴 되는데 그러하다. 다른 데서는 악플을 달면 저희가 반성하지만 요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악플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반성 안 할 겁니다. 반성 안 한다. 아니 내가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든 말든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컨셉이거든요, 이게. 요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예. 아까 선배님이 저희가 처음에 그래. 오프닝하면서 여쭤봤던 것처럼 아니 상가 주인들도 땅 가지고 있으면 바로 옆에 땅이니까 똑같은 가치여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래 합쳐서 그냥 같이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을 것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 눈으로 보면 네. 왜 안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이제 아파트는 정형화된 물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뭐 평수가 정해져 있죠. 24평, 그렇죠. 뭐 33평, 뭐 작은 거는 뭐 17평, 뭐 이런 형태의 정형화돼 있다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임대를 해주냐에 따라서 10평짜리 상가가 있을 수가 있고 3평짜리 상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0평짜리 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토지 지분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주는 게 아니라 호실에 대한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00평짜리 상가를 갖고 있어도 한 명이고 3평짜리 상가를 갖고 있어도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가 예를 들면 많을 경우 면적은 작은데 소유자가 많으면 갈등이 또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이 많아지니까 사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가랑 합치면 네네. 예. 아파트는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부부 공동명의 정도면 그것도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한 집에 하나씩만 갖고 네, 있는데 그렇지 박진우 PD하고 이진우가 집 한 채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 좋겠다. 네. 그러더라도 하나입니다. 그게 아 그래도 니들 네. 중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거야 이런 식으로 공동명의가 되는 거죠. 그 둘이 알아서 나눠서 끓여 먹든 알아서 했는데 네네. 예. 상가는 그럼 상가도요. 네. 상가도 무슨 상가가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10명이 같이 갖고 있냐 진짜 신기하다. 네. 이지만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상가 하나에는 아파트 한 채의 권리만을 줄 테니 네네. 당신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국을 끓여 먹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아파트 한 채만 툭 던지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도시정비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각 소유 지분과 호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의 지위가 나눠지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평수랑 상관없이 네. 호면은 조합원이 딱 맞습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호.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17평짜리 있고 24평짜리 있고 50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듯이 네. 상가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집합 건물이라서 마음껏 그러니까 분할을 상가 할 수 있는 지층 거거든요. 101호면 이게 한 호인데 네. 7동 107호 같은 걸로. 네네. 그런데 상가는 100명이 갖고 있기도 하고 10명이 갖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쪼개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예요. 내지는 네. 아버지가 삼형제 나누스라고 물려주셨어요 해서 3명이 같은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아파트는 어차피 한 채 하나죠. 하나로 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면 지층 101호를 101호는 하나하나만 줄 것 같은데요? 101호를 음. 101-1, 101-2, 101-3처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상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나 이런 생물처럼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상가는 네, 나누는데 각각의 등기가 나오는 거죠. 권리가. 아니 왜 나눌 수 있어요? 아파트도 그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는 야 이건 누가 봐도 한 집이지 현관문 하나 네. 있고 대문 하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상가도 야 이건 누가 봐도 하나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할할 수 있으니까.
거긴 또 문을 또 달 수 있고 칸막이로 분할할 네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 미안하지만 여기서 커피 전문점 할 거예요. 2평이면 돼요. 그래서 나 2평만 샀어요. 그렇죠. 하는데 상가 하나가 아니란 뜻입니까라고 할 수 있으니.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분할하면 하나의 상가가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나으셨던 거죠. 그러면 상가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땅에 비해서 주인이 네. 너무 많으면 그 조합원 수가 많아지니까 사업성이 깨져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당 하나씩은 챙겨줘야 하니까. 네네. 분담금은 별개고 이제 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면 또 아파트 사람들은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0.2평, 그러니까 2평짜리 상가 가진 사람은 2평만큼의 권리만 가져가고. 네네. 그럼 아파트 한 채 주는데 너는 3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받게 되는데 28억을 내야 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예. 그리고 10평짜리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은 너한테도 30평짜리 아파트 가는데 당신은 10평짜리를 기여했으니까 8억만 내.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해주면 네네. 계산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게 오히려 더 쉽게 말씀하신 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음. 주로 부족한 지역이 강남 3구나 서울이죠. 네.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돼 있으니까 아파트 분들은 이 일반 분양을 충분한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피해를 느껴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비싸게 지어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상가분들이 비싸게 지어서 싸게 사는 거를 가져가잖아요, 또. 상가가 끼어들면 상가한테도 조합원 분양가에 싸게 줘야 그렇죠. 되니까. 조합원 예, 분양가에 예. 줘야 돼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뭐 별도로 그럼 좋지.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보통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많이 싸죠. 상가가 들어오면 그렇죠. 상가랑 같이 하면 네. 상가를 받아주면 네네. 그래도 상가도 땅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아파트만큼 크신 상가들은 쉽게 합의가 되시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그 땅에 작은 땅에 소유자들이 많으면 갈등의 소지가 일단 시작이 니네는 되는 오면 겁니다. 시끄럽기만 하고 더 도움되는 건 별로 없고 그렇죠. 저리 꺼져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럼 그런 상가 갈등들이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 우리 일반 분양가 낼게 그러면 네. 그럼 어때요? 그럼 아파트 사람들 입장에서 어차피 그래? 싸게 파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팔 바엔 음. 우리가 맨날 가던 슈퍼마켓 주인한테 싸게 파는 거다 하면 또 뭐 크게 다를 것 없잖아요. 다를 게 없는데 사촌이 땅이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감정 상했구나. 네, 모르는 사람이 받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왜냐면- 그렇게 고집 부리기도 해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라서 원가 10억 들인 아파트 9억에 팔아야 되는데 일반 네네. 분양을 네네. 뭐 아예 그렇게 팔지는 않으나 그 9억에 파는 걸 모르는 사람이 추첨해서 받아가는 건 괜찮고 상가조합원 김 씨가 그 가격에 받아가는 건 싫고 추천 받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상가조합원 김 씨한테 주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싫고 그 혜택을 왜 네가 받냐 김 그렇죠. 씨야 따질 수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상가조합원도 조합원이다 보니까 조합원의 지위로서 아파트를 받게 되면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에 가더라도 조합의 혜택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각종 비용이 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합의 출자자로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좀 있다. 네. 있음에도 그게 약간 미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일반 분양하는 게 자기 마음에 좀 더 마음이 편하신 거죠. 어쩔 수 없는 돈도 것과 이익이 돼요. 그럼 그런 혜택을 김 씨님한테 안 드려도 되니까 김씨님한테 드리면 사실은 혜택이 돼요. 그분한테는 아니요. 나머지 아파트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도. 왜냐면 싸워야 되잖아요. 네. 세금 공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각종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 씨도 내시니까 네, 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공익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담금을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는 안 물리고 추가로 일반 분양하는 세대에 대해서 분담금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예. 뭐 도로를 만들게 되면 기부 체납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럼 김 금액으로. 씨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일반 분양 받은 분들 숫자는 줄어들 테니 그렇죠. 그럼 엠빵을 하면 일반인들이 부담을 더 지게 되네요. 상가 조합원들이 들어가면 아니죠. 일반 분양분들은 똑같으신 거고 전체 조합에서 정부에 내야 되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의 주체는
일반 분양 받는 외부인이 네네. 아니라 네. 조합원들끼리인데 네. 그러니까 그걸 n분의 1 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아파트한테도 좋을 수 있다는 말씀. 부담금 형태로. 오케이 아. 뭐든 좋네요. 네, 조금이라도 공제가 좀 더 됩니다. 그럼 그 상가 조합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할 때의 플러스 요인과 네, 그럴 때 저 친구들도 나눠줘야 되는 마이너스 요인을 치열하게 계산을 해서 네, 네. 아파트 조합원들도 오케이 들어와 이 정도 조건이라면 아예 안 돼 또 결정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분양가에 했을 때 많이들 그래도 같이 가기도 하지요. 네. 어차피 그죠. 네, 일반 분양가에 주면 그러면 네. 상가 조합원들한테는 조합원 분양가에 주든 일반 분양가에 주든 심지어는 일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주든 뭐 아니면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사이 어딘가에서 주든 그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알아서들 하는 건가요? 합의를 하면 이제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니면 원래대로 하면 다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요즘에 강남권에서는 별도의 합의서, 그러니까 4인간 거래랑 똑같으니까 합의서를 쓰던지 아니면 뭐 독립정산제라는 이름의 그런 별도 정산을 하던지 이런 형태로. 독립정산제는 뭐예요? 그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관계가 다르고 사업성이라는 게 달리 나오니까 네. 야 상가는 상가 땅에서 나오는 이익만 너네가 가져가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땅에서 나오는 이익만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누는 걸 독립정산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네가 들어와서 이득 보는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네. 그래 그런 지점이 어딘가 있을 것 같더라고. 네, 그 지점으로 합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합의 보다 보면 괜히 받아서 우리가 손해 봤네. 내지는 네. 뭐 우리가 올해 그래도 상가 땅 좀 싸게 가져왔다잉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네네. 독립정산제로 그러나 저러나 합의가 어딘가에선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치열하게 물밑에서 하나 그렇죠. 더 줘 덜 줘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결국은 다 숫자 게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아파트 단지 내 재건축 상가들의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요거 잘 갖고 있으면 돈 되겠다 싶으니까 네, 그렇죠. 요거 잘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런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생기고 네. 야 이거 몰랐는데 이게 되네 뭐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되네 이제 이런 게 되니까 예전에는 아름아름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기 전에 우리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0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가 대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가치도 떨어졌어요. 굳이 월세를 받을 사람이 아니면 비싸게 왜 사? 차라리 그렇죠. 아파트 사지. 맞습니다. 그랬다니까 진짜 우리 네. 지금 잠실에 그 네. 뭡니까 지금 주공 5단지? 장미 뭐 아파트? 아시아 선수촌? 리센츠 뭐 엘리트. 엘스 또 뭐죠 트리지움. 네. 트리지움 그런 거 있었. 그게 다 그 시형 아파트였거든요. 그 저층 주공 맞습니다. 아파트. 맞아요. 저층. 제가 대학 다닐 무렵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긴 했지. 그때는 그게 재건축되면 좋은 아파트 된다는 걸 자체를 사람들이 몰라서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했었어요. 막 하이닉스 3만 원 이렇게 거래한 거야. 와. 그렇죠. 음. 맞습니다. 그 생각해 보면 이거 다시 지으면 좋은 아파트 되면 비싸질 텐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군요. 그거 어떻게 못했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또 오죽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게 재건축되면 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몸값을 다 찾아갔잖아요. 이제 낡은 네. 아파트하고 네. 그렇죠. 상가가 그 단계인 모양이네 슬슬.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거래가 되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보시기에 아이고 이제 상가도 먹을 거 없어 사람들 빼꼼히 다 돼가지고 이게 다 가져갔네 다 가격이 올라왔네라고 하는 게 후반전 40분이라면 네. 지금은 축구로 치면 전반전 오.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오, 지금 중요한 한 질문이다. 뭐 느낌 규제를 좀 피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한 전반 한 20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전반 20분 네. 아직도 좀 먹을 게 있네. 왜냐하면은 야, 이 방송 내지 말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면 안될것 유료로 같은데. 피자, 유료로. 우리 거 하나씩 하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규제가 있어요? 아파트는 네. 투기가열지구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면 네. 큰 돈이 대출도 안 나오니까 내 돈 생돈을 박아야 되지. 생돈을 강남권에 예를 들면 한 30평대 아파트를 살려면 낡은 아파트. 40억을 들여서 들어가서 심지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됩니다. 상가는 면적이 작으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작은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아파트 30평짜리가 토지 지분이 15평이다. 그런데 이게 30억이다. 그럼 거꾸로 상가 같은 가격이라고 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상가가 땅이 5평짜리다.
이러면 3분의 1 가격이죠. 그 대신 나중에 돈을 많이 내죠. 입주할 때는. 많이 내지만 아,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은 작아진다. 미래 가치에 따라서 오케이. 지금 당장 맞아, 투자할 게 적어지고 대출도 리스크가 없고 오케이. 거기다가 실거주도 안 하셔도 되고 하이닉스 어. 레버리지 ETF 같은 거네. 이거 방송하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크신 거예요. 아파트 분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죠. 아 나는 강남권에 아, 아파트 이해된다. 30억 주고 사 와서 너무 녹물 이해돼요. 나오는 지금 데서 사는데 몸택하고 있는데 네, 쥐 너는 나오는데.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네. 페이퍼만 갖고 있고 심지어 적은 그렇죠. 금액만 투자해가지고. 네. 얄밉겠네 진짜. 그렇죠. 심지어 월세도 받고 아 그러네. 거기다가 보유세도 안 내고 보이스도 않네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보유세가 세금이 작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주택이든 아니든 거래 가격으로 하든 거래 가격의 몇 퍼센트를 공시 가격으로 하든 그게 세채면 그냥 그 다 더하고 하여튼 가액으로 해야지. 네. 재산세와 보유세라는 건 집이면 더 내고 뭐 토지면 덜 내고 주식이면 안 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세법입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나가면 공공의 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요 좀 들긴 공공이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 예. 공공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네. 저항을 해야지. 그렇죠. 전 국민이 집 가진 사람만 나쁜 놈이고 땅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은 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로 세금이 집중되는 건데 내가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한참 올라갈 때 무슨 목격을 했냐면요. 이태원 그 동네에 집이 세 채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상가도 있고 상가가 밀층에 있고 단독주택이기도 하고 종부세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다 헐어버렸어요. 그렇죠. 월세 안 받고 만다. 그래서 집이 땅이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토지로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태원의 그 집값은 거기에 쌓아 올린 벽돌집의 가치가 아니라 그 땅의 로케이션의 가치죠. 땅의 가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헐어버렸다고 그게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호가가 올랐다 그러더라고. 깔끔하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네 뭐 그렇죠. 이러면서. 괜히 서민들 살 수 있는 거기 월세집만 그래서 사라졌네. 부신으라고 상가 다 내보내고 합의조서 상가. 다 내보내고 월세도 다 내보내고 부셔버렸어요 다. 그렇죠. 집이 땅 되니까 세금이 확 줄어버리더라고. 그걸 왜 세금이 줍니까? 차라리 뭐 그걸 과세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부셔도 빈 땅이니까 재산 가치가 있으면 재산 가치대로 매겼어야지. 그러네. 네. 근데 그러니까 집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월세 그런데 비싸 올라가고. 사실 진짜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배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배 되게 아프겠다. 배가 아프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아프겠다 진짜. 근데 내가 아무리 배가 아파도 내가 손해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괜히 상가랑 싸우고 해가지고 막 늦어지거나 아니면 보상한다고 막 사업성 깨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같이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으신 단지들은 네. 눈물을 머금고 합의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가도 들어와. 그래 알았어. 네. 나쁜 빨리 놈이다. 하자.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네. 야, 내가 여기서 손해 보느니 예. 빨리 나도 이익을 보고 엑시트를 할게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거기서 수십 년간 거래가 안 되는 물건들은 우리 아파트를 정말 생활 터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시는 거죠. 나는 지금 이 한 주택만 갖고 있는데 세금도 많이 내고 난 이주를 이제 곧 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여기 또 못 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저분들은 아무런 생활에 지장도 없고 그렇죠. 페이퍼만 너무 갖고 이해돼요.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얄미운데 네. 그 얄미운 정도가 여기에 디스카운트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는 말이냐라고 그렇죠. 하면 그럼 뭐라도 좀 뺏어 오고 싶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갈등이. 마음은 그런데 그럼 싫으면 간도라라고 하면 또 괜히 너무 심하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 될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상가가 그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동별 동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에서는 네. 그러니까 상가도 한 개의 동으로 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상가 전체가 네. 상가가 2동짜리 상가건 3동짜리 상가건 네네. 상가면 하나. 네. 오, 그래서 네네. 50%가 상가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 협상에 레버리지가 있네요. 네. 거기에. 그래서 상가를 좀 사시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더 얄밉다. 동별 동의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네. 재척이 되는 이유도 약간 그런 거예요. 재척을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예.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상가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는 최초에 우리 재건축합시다라고 할 때 1동부터 7동까지도 동별 동의율이 나와야 되고 네. 상가가 있으면 상가랑 같이 하든 상가는 빼든 같이 하면 같이 동별 하면 동의율이 상가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50% 이상 네, 동의해야 맞습니다. 된다.
한 개의 단지면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단지 내 등기가 하나로 돼 있다면 상가를 빼고 하려면 재척 소송도 해야 됩니다. 네, 그 되게 소송이 어려운 거죠. 오래 걸려요? 한 3, 4년 정도. 아파트 걸립니다. 단지 안에 상가 땅이 따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같이 엠빵이 네, 되는 엠빵. 경우도 있어요. 엠빵 되어 있는 거를 사실 상가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지. 빼려면 힘이 더 드니까. 네, 돈도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어디가 엠빵이 되어 있었습니까? 내지는 있습니까? 엠빵 돼 있는 데들이 사례 나온다 이제. 예전 거. 지금 잠실에 지금 있는 하면 큰일 애들. 나죠. 지금 잠실에 이제 다 완공된 뭐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아 우리가 많이 반포동 아시는 원베일리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때 정부에서 그 주공이 네. 했던 건데 그냥 주공 맞습니다. 공무원 직원이 대충 그냥 아유 상가나 아파트나 그냥 같이 합쳐 뭐 이렇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그 시점엔 이제 분리돼 있는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 서울시에 네. 대형 강남 쪽 재건축할 때 건축을 최초에 시작할 때 건축할 때. 최초에 주구 중심, 분구 중심이라는 거라고 해서 상가를 별도 필지를 만들어 줬었어요. 그럼 요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동률의 리스크가 되면 조합에서 뺄 수 빼고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잠실 야, 이거 아파트들은 되게 중요한 얘기다. 잠실 아파트들이 그랬던 거고. 아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랬던 아, 거고. 빠졌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유명한 재건축 단지에서 유명한 음. 뭐 단지들 개포 5단지라고 유명한데 네. 그런 단지들은 단지 안에 상가가 딱 들어 있고 상가가 별도 필지가 아닙니다. 아, 그런 건 3, 4년 걸린다. 네, 빼려면. 분할하려면 시간도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든다. 그리고 도너츠처럼 어떻게 가운데 뭐 이렇게 빼? 그렇죠. 거기를 빼주면 법적으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도 내줘야지. 도로를 내줘야 돼요. 그 도로를 그러면 안쪽에 있으면 안쪽에 있을수록 땅이 많이 들어가요. 땅을 많이 아파트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주면서 해야 되니 네. 그 땅 갖고 있으면 거기 한 차라도 더 지으니까. 그렇죠. 야, 그런 이거 방송 리스크 내면 안 때문에. 되겠다. 이거 중간에 있는 상가로 막 다 달려가겠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면 PD 못 해요. 이거 어떡하냐?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럼 상가 투자할 때는 지금 상가가 구분 등기가 돼 있는 별도로 아파트와 네. 섞여 있는지 아닌지 네, 위치상으로 가운데 처박혔는지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지. 네, 네. 길거리에 있으면 말 안 들으면 얘네들은 빼고 재건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재건축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데 있어요. 저 청담 르엘이라고 청담루엘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죠. 네. 빼고 했죠. 그 봉은 중학교 있고 뭐 거기 그 동네에 한강 잘 보이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동네 가잖아요. 네. 아파트는 22세기 삐까번쩍. 네. 상가는 18세기 상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아, 그건 제척된 거예요. 오. 네, 제척되고 했는데 와, 그거 어떡하냐? 그로테스크의 분위기 진짜 가면 와.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가도 같이 해서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해라. 서로 네. 감정 상하지 말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아, 이건 또 그렇죠. 공영방송으로서 이 리스크 꼭 짚어드려야 돼요. 안 되는 케이스가 많죠. 많아요, 어거지를 오히려? 서로 안 부리시면은 된다는 건 상가 갖고 있다가 아파트를 못 바꾸는 케이스. 결국은 합의 안 돼서. 청담레일처럼 제척되는 케이스. 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청담 르엘은 히스토리가 어땠어요? 그러네. 그 얘기 좀 해주면 요럴서 재촉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양보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문제니까. 네 협상이자 이게 협상이 아니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협상입니다. 원래 주고받잖아요. 마음을 좀 그러면 사야 되는 거죠. 마음도 사야 되고 우리 내가 틀렸어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조금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협상이니까. 네. 근데 얻으려고만 하면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송파에 있는 최근 단지 중에 가락프라자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오, 상가 이게 이름이 실명이 있겠네요.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아. 네, 네. 아.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가 이제 제척이 정말로 됐어요. 가락 프라자라는 네,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가 이름이 가락 프라자? 네, 가락프라자입니다. 거기 상가가 프라자 상가가 있는데 거기 제척이 됐어요. 예. 결국은 빼고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상가 빼고 우리끼리만. 상가 빼고 지금 2주가 끝났고 곧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로 어려운 거의 끝나는 그럼 상가는 장사도 안 되겠네. 이제 철거하고 안 나면. 되죠. 상가는 상가는 단독으로 재건축도 상당히 어려워요. 아, 단독 재건축하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그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상가 주인들끼리. 주인들끼리. 예에서 80%. 네. 예. 근데 이 상가분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들보다는 네. 셈에 빠르세요. 단합이 좀 잘 안 돼요. 셈이 빠르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신 단지들은 장사 해본 분들 빨리 가요. 있으니까. 빨리 가요. 오히려. 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으신 데들은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사실 우리- 재건축에 지원이 많이 없는데 원주민들이 많으신 데들은 또 갈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라자는 왜 안 됐어요? 서로 가락프라자 얘기. 점이 뭐였습니까? 아파트에게 네. 상가에서 요구하신 게 너무 많았죠. 뭘 달라 그랬어요? 뭐 분양권도 그렇고 예.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합니다. 재건축을 하면 예예. 감정 평가라는 걸 하는데 감정 평가의 시점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지난 지점인 거죠. 거의. 2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간다. 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분의 1 정도 온 시점. 요 사업 시행 시점에 인가. 네네. 의미가 감정- 뭐 사업 시행 인가라는 단계의 의미가 뭐예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게 이제 설계가 확정됐고 우리 이렇게 지을게요라는 게 도장만 서울시- 찍어주시면 이제부터는 요렇게 딱 지어지는 게 결정됐습니다. 네네. 그 이전에 합의는 다 받고. 네, 서울시 반하고 컨펌까지 받은 네, 거예요? 다 받은 거 통합심의 때 서울시에서 음. 컨펌 받고 구청에서 인가가 난 시점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데 다 끝났네. 그 설계대로 여기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요 다음에 하는 게 분양 신청이고 음.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내 자산이 확정이 되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딱 절반이 온 시점인데 요때 감정 평가를 해요. 예. 내게 얼마인지를 네, 얼마인지. 네. 근데 여기 강남권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투기가열지구라는 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예외 사항으로 조합 설립되더라도 거래가 됩니다. 계속. 원래 거래 안 되나요? 네, 투기가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 조합 양도 설립이 안 되죠. 되면 조합원지 양도가 안 돼요. 예. 근데 아파트는 예외 조건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래가 팔고 됩니다. 나가실 수 있게. 네네. 네. 조합원지 양도가 된다는 네. 거예요. 예. 그 시점 동안 계속 거래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음. 상가는 평가는 그 시가가 반영이 돼요. 네, 시가가 반영됩니다. 음. 상가는 거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보유는 여전히 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거주를 못 하니까. 아. 네. 그러면 거래가 안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투기가열지구니까. 투기가열지구니까 거래를 못 하게 했어요? 네네. 조합원지 양도가 조합원지 안 되고 거래는 되는데 조합원지 아. 양도가 안 되니까 가격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예외 조항도 거주가 있어야 되니까. 정책이 이상하구나.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상가는 가격이 안 올라요. 옛날 거래한 걸로 끝. 네,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면 주변의 사례를 끌고 와서 거래 사례를 보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 아파트 재건축 안할 대비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 대비 상가가 감정 평가가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그렇겠네. 네, 요거에 대해서 상가에선 불만이 또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네. 근데 요거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우리 가락프라자는 그게 과했던 거죠. 과하다고 하면은 보통은 어느 정도 해주는데 뭐 거긴 얼마나 보통 예를 해주는 거예요? 들면은 야, 이제 이거 이제 거의 이제 선수의 질문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거를 보전해달라는 명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독립정산제 같은 걸 해요. 땅에 대한 가치가 종후 이제 신축이 되면 비슷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비례율이라는 걸로 봤거든요. 그 컨셉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네. 밀고 나면 아파트도 다 빈 땅만 네, 남고 맞습니다. 상가도 빈 땅만 남으니 네, 아파트도 이분은 결국 땅을 몇 평 갖고 계셨던 분이구나. 네, 상가도 이분도 땅을 결국 몇 평 가지고 있었던 분이구나. 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대충 그거에 3평이고 10평이면 한 3분의 1 가지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추면 네, 네. 얼추 합리적 계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통합이 됐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뭐 두세 배 이상 요구를 하시니까 상가에서? 네네. 상가에서 무리했구나 그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재척의 주체는 그러니까 토지 분할의 주체는 상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 니들 우리 빼고 갈 수 있나 보자. 더 내놔야지 우리도 동의해 줄 거야. 도장값이라는 게 이 세상은 있어. 네, 그랬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고 기분 나빴구나. 네, 이제는 뭐 같이 가기가 한 99%는 불가능해졌죠. 그럼 빈 상가만 있어도 네. 거기도 땅도 있으니 그렇죠. 이제서라도 우리 상가 주인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해서 밀고 네, 그럼 아파트 한 동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하고 아주 비슷하게 그냥 디자인해서 한 동 딱 맞아요. 지으면 똑같은 색깔로 그냥 좀 낮아요 우리는. 뭐 여기가 30억 할 때 여기는 27억은 하지 않을까요? 뭐- 울타리 요새 또 못 짓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같은 두세 거예요,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은 공익성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금이라는 게 유예가 됩니다. 나중으로 소득세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신탁 같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네. 출자를 할 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먼저 양도세로 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거 네. 기존 집을 팔고 여기다 출자하는 개념일 테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내야지. 양도세를 재건축은 안 내거든요. 근데 단독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상가는 내야 됩니다. 그 돈이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못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로 올리는 거는 내야 되고 중간에 그런 세금 이연 혜택이 없고 없습니다. 왜? 출자를 하는 것, 재건축 재개발만 네. 특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그러니까 큰 단지 재개발 재건축은 공익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유예를 해준 거죠. 단독 네.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은 공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집합 건물 재건축으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상가를 재건축할 때는 집합 건물 재건축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는데 그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고 재건축을 시작해야 그 됩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집합 건물 재건축이 아니에요? 도시정비법으로 재건축을 하니까 도시정비법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맞습니다. 대상물을 네.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나홀로 아파트는 거기서 빠진 거예요? 집합 건물 상가는 빠져 있는 거죠. 그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으로 하는 것들과 맞습니다. 이건 다른 법으로 네, 하는 다른 거라는 법으로 거죠? 하니까. 단독 재건축은 네네. 그러니 나홀로 아파트를 부시고 한 동짜리를 부시고 한 동짜리 재건축할 때는 나홀로 아파트가 여전히 집합 건물이었으니까 네. 그건 혜택이 있는데 그 자리 바로 옆에 상가가 한 뭐 있었던 거는 그거 밀고 우리도 똑같이 아파트 지을게요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법이 도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있었다는 여기는 우리가 도정법 혹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 또 공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법체계도 꼬여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복잡합니다. 짓는 건 아파트를 부시고 짓는 거지 다른 사항은 없지 당연히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오, 옛날 진짜 문제 법이니까 있다. 점점 이제 그러니 상가를 우리 예를 들면 오피스 빌딩 그럼 예를 들면 네. 꼬마 빌딩 오피스 빌딩 네. 예를 들면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포스코가 이제 우리 철강 사업 그만하고 여기 아파트 짓겠습니다라고 진짜 하면 비싸겠다 여기 아파트. 포스코를 밀고 아파트를 지어 올려야 될 텐데 네. 그럼 포스코 밀고 아파트 지어 올릴 때 중간에 야 니네는 형식적으로는 포스코 건물을 팔고 아파트 여기에 지분에 투자한 게 되니까 일단 포스코 건물 판 거에 대한 양도세는 내 그렇게 나온다는 건가 봐요. 투자회사에다 팔면 그렇죠. 팔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상가는 와 홀로 남겨진 상가는 가치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보셔야죠. 세금 네? 맨날 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골 때리네. 네. 그럼 그래서- 장사는 안 되는데 세금은 나가니까 네. 상가의 가치 평가 나름 공시지가는 높아서 재산세도 나와.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맞습니다. 관리비도 나온다.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상가 투자 아파트 기대하고 들어간 분들은 야단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잘 보고 판단을 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그 주변에 다른 단지들은 네.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 같이 갑니다. 그건 진짜 감정 문제네요, 진짜. 예. 근데 이게 막판에는 보면- 형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했어도 잘못한 거 같아요라고 하고 너 같이 가게 해주세요를 했는데 이제 감정이 많이 상했잖아요. 아까 3, 4년 말씀하신 것처럼 늦춰줬는데 걔네 빼는 그러니까 어떻게 참아요. 따로 서로 감정을 평가해봤더니 감정이 상했다고 감정 평가가 됐구나, 그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어. 야 그럼 네. 상가를 살려면 그 상가에 있는 다른 주인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알아봐야겠네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무리수 많이 진짜 던질 만한 중요하다. 사람들 많으면 네. 진짜 중요해.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사업성이 좋냐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투자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도 판단의 주체가 됩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재건축이 좀 더 빨라요. 아, 투자자들은 빨리 짓고 또 다른 투자거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고 예. 원주민 분들은 평생 잘 사실 지어서 거니까. 평생 살아야 되니 앞으로 내가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니 이게 중요하다. 짓는 이렇게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는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돈 좀 있는 사람들이요. 네. 그냥 아파트 상가 이 상가 분들 50명과 아파트 조합원 700명을 서로 이렇게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 안 될 테니 네. 상가 조합원들한테 그냥 그 상가 다 내가 살 테니까 다 파세요. 한 후에 네. 제가 이제 단독 상가 주인이 돼서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면 네. 안 될 일도 될 것 근데 같은데 선배님 그러면은 아파트 하나만 받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건축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다 똑같은데 네. 갈등이 항상 큰 대지분자와 소지분자의 갈등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조금 다르지만 상가 소유자는 내가 100평을 갖고 있던 1000평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한 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가 통째로 다 내 거라고 해도 상가 80개를 내가 다 사서 네. 권리를 내가 다 갖고 있어도 그럼 아파트는 한 채를 받고 상가를 개발해서 그걸 받아야겠죠. 아니 우리 여기는 이제 상가가 필요 없는 쿠팡으로 네. 다 해결하는 그런 아파트라서 이 아파트 이거 노조원들은 이제 합의 잘했으면 아파트 80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네네. 골치 아플 것 같으니 내가 다 그 권리를 샀어요. 네. 그럼 내가 아파트 80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채밖에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상가 소유자는 한 채만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상가가 한 300억이에요. 네.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받아요. 270억을 환급 받으시죠. 아. 세금 다 내고. 아, 돈으로는 받아요, 그래도. 네, 돈을 받는데 네. 양도세랑 각종 세금들이 많이 나오시죠. 무슨 양도세? 개발을 해서 아, 환급금을 내가 이 받는 거죠. 상가를 300억에 사서 네. 개발을 해서 아파트 한 채 받고 한 채 받고 네. 나머지를 받았더니 400억이 됐다. 네. 그럼 100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내야죠. 네, 그 양도세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가를 더 굳이 한 명이 모든 상가를 갖고 계실 필요가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네. 한 채밖에 안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를테면 300억이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음. 뭐 어떻게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40억 정도 되는 상가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럼 하나 받고 원래 10억을 받을 그렇죠. 거였죠. 네. 그러면 저라면 쪼개야지 그럼. 그렇죠. 상가 쪼개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이 개떡 같으니까 그 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러시죠. 그래서 투기가일지구에서 굳이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두 채를 못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잠깐만요. 30억짜리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재건축을 해서 40억짜리 아파트가 두 채가 됐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넌 한 채만 받아야 돼. 그러면 한 채에다가 4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받고 네. 그럼 내가 받을 한 채 나머지 권리는 아파트로는 못 받고 현금으로 받아도 40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셈이었으니까 현금 40억이 나옵니까? 그러면 관계 없을 것 또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가일 지구라서 좀 다른 겁니다. 이게 강남권의 투기가일 지구 같은 경우는 내가 두 채를 갖고 있었으면 네. 두 채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한 채는 반드시 25평 이하로 받으셔야 됩니다. 법에 명시된 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50평짜리 두 채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25평만 받아야 되는 그럼 거죠. 차액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면 50평 받을 수 있는 걸 50평 25평으로 받았으면 네. 25평이 줄어든 거에 차액이 있을 거 네, 아니겠어요? 차익은 받는 겁니다. 그럼 그게 거기서 받을 때는 무슨 뭐 좀 손해 본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럼 괜찮네 어차피 아파트는 싶은데 돈 왜 벌려고 싫어해요? 하는 건데 세금을 내죠, 기본적으로. 환급금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니까. 아 돈으로 받으면 네, 네. 그거는 이미 팔았다고 생각하고 양도세가 나온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세금이 그게 이제 나오니까. 그럼 다만 이제 집으로 갖고 있어도 어차피 세금은 나중에 낼 거잖아요. 팔 때 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받아서 먼저 세금을 내는 것과 나중에 미래 가치에 따라서 이연의 효과가 있죠. 이연의 효과가 크죠. 세율은 뭐 어떻게 냅니까? 세율도 이제 관리처분, 그러니까 종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일로 기산해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양도세율을 곱해요? 네네. 예.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곱해요? 1주택자 양도세율을 곱해요? 타주택이니까 다주택자로 나오겠죠. 두 채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 환급금에 따른 세금만 나옵니다. 그 세금이 네, 양도소득세일 거면 네, 양도소득세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 양도세와 1주택자 양도세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환급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거는 다주택 생각으로 안 하시고 나옵니다. 주택세율이 아니에요. 네, 주택세율이 아니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소득인가? 네, 다른 소득세가 나오면 소득세로 나옵니다. 그럼 네. 그게 훨씬 더 크겠네. 클 수도 50%네 그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상에. 어렵지만 지금 2시간 얘기하면서 모르는 거 처음 나왔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막힘이 없으시지? 이제 와. 그러다 눈빛이 보니까 선한데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네 아닙니다. 보니까. 엄청 똑똑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에서 굳이 두 채 가지신 분이 없는 거죠. 반드시 한 채는 미리 파시는 거죠.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하시거나 혹시 한 채로 한 채밖에 못 받으니까.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엄청 재밌는 케이스 없었어요? 미친 듯이 싸웠다던가 아니면 하나둘이 아닐 것 같은데 심지어. 케이스가 재밌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재건축하면서 그 돈을
이주비를 받아가시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뭐 6억으로 한도가 되어 있고 뭐 전세금이든 네, 뭐든 일단 주택은. 쓰세요. 일단 아파트 받으시면 네. 나중에 정산합시다.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 이주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 많이 전세금보다 더 나오니까. 많이. 그렇죠. 음. 그리고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100%도 해주고 시공사에서 또 보증을 해서 뭐 더 많이도 빌려주시고. 이주비가 대출인 거죠? 이주비 네, 네. 대출. 네. 수익성 높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그거 가지고 주식 강남에 투자에? 또 다른 아파트를 또 사셔서 나이스. 네. 쌓이고 쌓여서 진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는 뭐 100억대, 500억대 자산가님들 많이 볼 수밖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레버리지가 돼서 그 부분으로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주비 기본적으로. 대출 활용해서 네. 주택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유류비 어려운데 대출이 적게 나오니까. 적게 나오기도 하고 각종 규제들이 생겨가지고 어려운데 그거 그게 하는데 재테크 부지런히 하신 거지 뭘 엄청나게 뭐라고 이제 했어? 이득이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공동 명의로 갖고 계신 분들의 이제 갈등들이 생겨요. 아, 부부일 왜냐면 텐데. 부부거나 아, 혹은 부부였나? 부부였나도 있고. 왜냐하면 분양 신청을 할 때 말만 부부. 공동 명의자가 같이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분양 신청이 최종됩니다. 네. 그리고 분양 계약할 때도 분양 계약서에 같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 와. 1단계, 2단계에서는 부부였는데 3단계째가 부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 청산되거든요, 이거. 분양권이. 이야. 거기도 감정 문제니까. 거기 감정, 네. 감정 평가를 그래서 잘해야 서로 되겠다. 이혼하셨을 때 이거를 잘 쪼개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 거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도장 안 찍어줘서 합의서에 안 죽고 너도 넣는구나. 죽자. 뭐 이런 부분들도 너 생기고. 그동안 생활비 보내는 거 제대로 안 보내서.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네. 하려면 이혼 생각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10년 내에 혹시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으면 재개발 그럼 재건축을 하면 안 지분율이 되는 거구나. 99대 1이라도 네. 1% 도장이 필요하다는 도장 거죠? 필요하죠. 네, 도장이 없으면 날라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던 것 중에 또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위장 이혼하신 분들 한 채밖에 안 나오니까 위장 이혼을 하신 분들이 또 있었어요. 서로 두 채 갖고 있다가 서로 네. 위장하고 너 한 채 갖고 나 한 채 네. 갖는 걸로. 그건 뭐 좀 합리적일 수도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카드랑 이런 것들 점검을 하니까 나오니까 나중에 하나가 날라가고 아, 그것도 날라가요? 네, 다 검증을 합니다. 부동산원은. 근데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이혼을 안 하신 분도 네. 검증하려고 국세청에서 두 분이 어떻게 사시나 보면 혹시 이혼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두 분이 교류도 없고 대화도 없고 예. 그렇게 현재 그러시나요? 형수님이랑 몇 마디 하셨어요? 그런다는데 어떻게 걸렸을까 그렇게 그냥 그것도 평소대로 신기하다. 살면 이건 이혼이야라고 다들 판단할 만큼 이제 서먹서먹하다던데. 예를 들면 뭐 한 분이 뭐 송파구 사시면 한 분이 뭐 한 서초구 사시고 이러면은 안 걸릴 텐데 교류 있다는 게 카드 값이나 계좌이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정리가 됩니다. 엄격해지니까요, 점점. 잡는구나. 그럼 같은 집에 산 거예요? 알고 보니 알고 보니 그렇겠지. 주소지는 옮겨져 있는데 자주 왕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이혼하고도 자주 왕래하면 안 됩니까? 그러네.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이 취소되는. 아니 나 이혼한 상태에서 얼마나 친해야 된다는 걸 나라가 정하나요? 우리 그래도 뭐 휴대폰비를 내주시거나 이러진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위장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위장이니까.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재미로 묻는 거기도 한데 절반은 사람은 이혼 후에 둘이 어떻게 사느냐는 휴대폰도 내줄 수 있는 거지. 아, 하긴 또 그럴 수도 있네. 아니 이혼을 하지만 우리는 이혼을 하지만 참 애틋하다. 음, 자네 수고했고 약간 당신, 조론처럼. 당신 수고했어. 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좀 더 독립적으로 좀 더 개인 시간을 갖고 그러네. 뭐 살 수도 있으니 우린 그렇게는 합시다. 저녁은 같이 먹자.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걸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재단을 근데 아니, 그- 이렇게 친한 건 이혼이 아니지. 근데 그 이유가 된 게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국세청이 보기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친해. 약간 그런 안 게 돼. 있는 거죠. 뭐 소송을 네. 하든가 네. 그렇게 나온다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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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전형적인 이혼 부부가 그런 아니다. 부분들을 야, 이건 소송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다툼이 그러네. 있죠. 음. 네. 그러네. 우리 진짜 이혼했는데 우리 애틋해요라고 이렇게 붙을만 하네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리냐고 그걸. 그렇죠. 아니 중간에 의심 살 수는 있으나 그건 의심일 뿐이지.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면 투기가일지구에서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엄격히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속과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꼼수들이 그래서 나오는 이게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봐요. 이거는 그래서 법을 뭘 잘못했냐면 두 채 있는 사람한테는 두 채를 주면 되는 걸 그렇죠. 그걸 다주택이 무슨 죄인 양
한 채 있고 삼성전자 주식으로 100억 있으면 선량한 시민이고 집이 2채 있으면 악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꼬이는 거예요. 근데 네. 진짜 2개 있는 사람한테 2개 주면 왜 안 돼요? 아니 다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죄인이니까 그렇지. 투기가일지구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옛날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2003년 이상하네. 도정법 만들 때부터. 전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다니까. 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위장 이혼이라는 걸 해야 돼라는 나라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혹시 근데 이게 상가랑 재건축을 할 때 상가가 당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우리가 적으면 사실 그럴 빠꼼히 것- 한 그럴 명도 것도 같아. 갔으면 뉴스에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뭐 신반포 2차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신반포 2차, 뭐 서초 진흥, 뭐 음마 아파트 상가 이런 데들은 그래도 내가 할 말을 하니까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갈등이 없다는 거는 상가 쪽에서 보면 네. 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오. 잘 간다는 할 말을 안 하는데 잘 가는 단지는 1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9개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정법은 다수를 위한 법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던 우주로 가던 지하로 떨어지던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말씀 재밌게 하신다. 3분의 2 동의만 또 있으면 내려가실 갑니다. 적어도 한 2달은 쉬었다 내려갔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삐져요. 마음에 제가 얼마나 들어. 열심히 찾아다녀요 진짜. 그래서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통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많이 나왔던 조합장이 너무 잘했어요 하면서 인센티브 100억 줄게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왔습니다. 3분의 2가 넘으면 줄 수 있습니다. 상평전선 성과급은 3분의 2가 넘지 않아도 그냥 노조가 달래면 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 좀 매우 그렇지만. 잘못됐죠, 당연히. 네. 아니, 주주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성과급을 달라고 노조가 협박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파업을 하니까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네. 그냥 선거 전이라 다 그냥 넘어간 게 많아.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국민들 말씀을 대다수는 하시면 주주이기보다는 근로자인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이제 오히려 합리적이네요. 3분의 2 동의가. 그렇죠. 네, 아니 네. 자기들 재산을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주총으로 다 특별결의 통과한 거니까 그러네. 그 무엇도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요런 안 하고 거예요. 하는 게 문제지. 상가 사람들이 상가에 대해서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 음. 이거 상가 장사가 안 돼. 이러더라도 네. 3분의 2 상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건축 단지를 보시면 토지 지분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소유자 비율로는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 항상 소수다 이거죠. 네, 소수니까 3분의 2 동이면 지나갑니다. 그냥 상가를 안 짓고 싶어. 예를 들면. 그래서 이준석당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할 말이 없어서 설계가 엉망진창으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를테면 한쪽은 산이고 네. 한쪽은 번화가인데 상가를 산 옆에다가 지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피켓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 그러니까 갈등이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의를 하셨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가분들이 정할 수 있게 합의서라는 거를 이제 사인간 거래랑 똑같으니까 쓰게 되거든요. 그 합의서에 그게 명목이 있으면 산에 못 보내죠. 그러니까 초기부터 합의를 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상가는 이제 특히, 그런 특히 내용들이. 소수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동별 동의율 할 때 그때 말고는 상가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국회 개원되고 나서 법사위원장 갖고 싸우냐고. 그렇죠. 야, 사전에 그럼 합의를 했어야지. 상가를 뭐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 네. 나중에 상가를 위해서 이거를 사던 네.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사야겠네요. 합의가 어떻게 될 보고는 못 사는 게 왜요?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아. 그럼 거래가 안 되니까 합의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단지를 또 잘 찾으셔야 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그 요령은 네. 묻기 전에 우리 개인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나 방금 그 요령은 언더스탠딩 가서 풀어주시죠라고 하실 줄 알고 나 방금 발끈할 뻔했어요. 저. 내 마음은 51%가 손경제에 와 있습니다. 왜 그래? 늘 약간 둘째 아들 같은 느낌으로 살거든요, 제가. 뭐 먼저 잠깐만. 우리 본부장님은 네네. 내가 보니까 이쪽에서 산전수전 많이 겪고 상가도 이건 딱 보면 야 이거 되겠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대충 감도 오고 네네. 그러니 야 이 가격에 이거면 너무 비싸. 야 이건 완전히 홀값이다. 네. 하나 둘이 아닐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솔직히 몇 개 있죠. 많죠. 아, 그런 근데 게. 이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은데
아니 본인 투자한 것도 좀 있는 것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투자한 건 없고 왜요? 저도 많이 보죠. 왜요? 아니, 저도 눈에 훤히 보이는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아직 없어요? 1주택자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왜? 그 주택으로도 안 잡힌다면서요? 주택으로 안 잡히지만 어. 이제 지금 강남권은 되게 무겁죠. 상가든 아파트든 돈이 많이 아, 그것도 들어간다. 이미 돈도 비싸.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접근하기 쉽지만 유주택 가지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왜?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아파트로 받으려고 해도 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앞으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네, 대출 규제도 많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러니 네. 계속 진도 나가면서 돈 넣을 때 내 네. 생돈을 붙지 않으면 중간에 자격이 탈락되는구나. 좀 쉽지 않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필요한 돈은 적은데, 적은데. 목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그럴 대신 때. 5년 재당첨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보통 자녀한테 뭐 많이 증여를 해주죠. 통해서 해주면 그렇죠. 그 친구가 30살 넘어가면 독립해서 뭐 맞습니다. 무주택자가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여유 있으시면 증여로 계속 밀어줘도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니면 거죠. 대출을 해줘도 되고 네. 아빠가 엄마가 맞습니다. 뭐 여차하면 20몇 살 때 정도 된 자녀라면 진도 나갈 때는 30살 넘으니까 그냥 독립시켜서 네가 대출 받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사업성이라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단지인데 2020년에 같이 시작했는데 네. 한 군데는 아직 그때 조합 설립을 2020년에 했어요. 둘 다. 한 군데는 아직도 조합 설립이에요. 한 군데는 이주를 하시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6년이 지났는데. 찢어지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좋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 아파트도 또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재건축도 똑같이 네. 아파트만 있어도 얘는 잘 가고 얘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그 갈등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있네. 그러니까 저도 재건축과 재개발 맞은 빌라들 요즘 네. 저렴하니까 이건 어떨까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얘가 이 마을이 진도가 잘 나갈지 안 나갈지는 어떤 독립운동하는 혜성 같은 조합장이 한 분 나타나시면 그냥 또 1년 만에 그렇죠. 끝나는 거고 맞습니다. 거의 다 이제 집만 비우면 될 만큼 나이가 있어도 둘이 멱살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맞습니다. 10년이라서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야. 감수하고 거기에 추가로 아파트 사람들한테 쫓겨날 리스크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상가는 변수가 더 많네.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서울보다는 요즘 1기 신도시가 순환 정비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리스크가 적죠. 투자 이익은 좀 낮더라도 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가게 정해져 있으니까. 진도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빼니까 그렇죠. 아. 거기들이 오히려 너희 선도지구니까 니들 네. 먼저 가야 돼. 야 3년 안에 안 끝내면 안 된다. 뭐 이러면 네.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가 더 수익성은 높을 수 있으나 네. 얘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면 일기 뭐예요? 신도시는- 투자 수익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지. 그래도 분당 같은 데는 작지 않죠. 분당 네. 상가 하나 사서 아파트 받으면 그렇죠. 순환 정비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그냥 분당 얘기네요. 분당 평촌 일산은 좀 다르네. 일산은 좀 다르다고 보고 평촌까지 좀 평촌까지는 괜찮은 것 좀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 참 많이 하는 거 봐. 네. 일산은 좀 다르고 평촌까지는 괜찮아. 잠깐만. 우리 일산 분도 많이 들으시는데 일산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산은 없다고 해줘야지. 상가 우리 부장님 소유자 일산 산단 말이에요. 입장에서 박정욱 부장님. 저도 이제 일산에 지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네. 일산은 살기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요. 주변에. 저희가 아시잖아요. 서울이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땅이 없어서 그렇지. 땅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재건축도 지금 뭐 서울시장님께서 35층짜리 규제를 철폐하시면서 49층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인데 예. 앞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4층이라는 층수를 더 지어야 되니 예. 공사 기간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공사 기간이 더 증가해서 땅이 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네. 입주가 더 늦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급이 늦어진다. 공급이 완전히 늦어지는 거죠. 더 지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49층까지로 바꿔줬으니까 근데 굳이 완화를 해줬는데 안 챙겨 먹을 재건축해서 사실 재건축하려는 이유가 노후도 때문에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강남권은 사업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 가치 때문에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35층 하는 것보다는 49층 높은 층수를 하는 게 이득이니까 중간에 설계도 바꾼다는 설계를 거죠? 바꿨으니 지금 입주가 2030년 31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미뤄진다. 네, 중간에. 점점 미뤄지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그거는 30층
그러니까 15층에서 30층 올리는 것보다 30층에서 45층 올리는 게 훨씬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렇죠. 규제도 많고. 뭐 생각할 게 많으니까. 네, 예. 뭔지 이유는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 풀지 말았어야 된다. 아이, 아니 좀 시점을 두고 풀었으면 공급이 좀 원활했을 텐데. 일단 그러지 35층으로 않은 가는 거죠. 분들은 그냥 네. 가게 놔두고 네, 네. 그분들이야 그냥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망한 인생은 아니고요. 근데 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반포 그분들한테 선택지를 줘야 맞지. 그렇죠. 우리 네, 입주하자고 그분들 재산권을 침해하면 그럴 됩니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아, 그것도 맞는 아, 말씀이죠. 이거 말 실수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반포동에 5천 세대 들어오는 거는 35층으로 그대로 가셨죠. 그렇게 선택할 수 중간에 바꾸지 있는데 말고. 네. 근데 대다수의 단지들이 49층으로 바꾸다 보니까 입주가 또 늦어지고 그래 조합원들은 그럼 나는 40층쯤 받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죠. 다들 네. 35층 위에 걸 생각하는 데가 네. 있고 근데 분당 상가는 뭐 위험한 건 없어요? 분당될 가능성이 높지. 똑같이 위험하죠. 위험한데 감정평가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래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타임 테이블은 사실 상가는 제끼고 가도 되는 테이블인 거죠. 근데 분당은 다들 통합 재건축을 하시잖아요. 모두가. 아, 그러니까 왜요? 왜? 1기 신도시가 통합 재건축을 다 합니다. 구역을 묶어가지고. 그건 나라에서 시켜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왜 그분들은 왜 또 노특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렇게 좀 묶어서 통합 정비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특법? 네, 도정법이랑 노후도시. 또 다른 법을 네, 네. 적용하는 노후신도시. 네, 노후신도시. 아니 특별법. 서울도 노후신도시야. 그러다 보니까 뭐 1000세대짜리 한 개 단지가 재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 때로 3개, 하다 보니 2개 뭐 이런 게 단체로 하죠. 그냥 같이 할 거로 생각하고 모여서 회의하는 거지. 네. 니넨 빼내 만에 옵션이 네. 없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상가에 대해서 아파트를 준다라는 공감대는 기본적으로 분당은 조금 있으신 것 다 같아요. 있어요. 네. 그럼 비싸겠네요 공감대는. 이미. 이미 가격이 그럼 합리적인 수준으로 다 들어가서 먹을 건 없습니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순환 정비 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2등은 1등은 정해졌으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는 먼저 거. 할 거. 그럼 2등은 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어... 3등은 누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오히려 1등은 지금 많이 올랐을 거고 상가가 네 2등 3등은 다음 번호표가 문제네. 네. 야. 2등 될 걸로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또 올랐겠죠. 근데 그럼 묻어놓을 거 어차피 생각하고 분당이 설마 네. 평택 되겠어?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하면 네. 늦어도 이건 되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늦게 되면 될수록 분양가는 높아질 거고 차익은 많아질 테니 그렇죠. 어차피 정기 예금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주워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괜찮죠. 한 3등 정도에 근데 묻어두시면 상가 그냥 분당 상가면 다 받아요?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못 받는 왜냐하면 케이스도 못 있어요. 받는 케이스도 있죠. 왜냐하면 토지 지분이나 그걸 알려줘야지. 면적에 따라서 네. 분당도 옛날에 이제 90년대 짓다 보니까 음. 소형 평수의 상가들이 또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지분에 대한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왜 상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상가가 같은 나중에 보시면 다 같은 땅이지 않습니까? 네. 땅이지만 1층과 2층 지하가 가격이 서로 다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도 다르니까. 지금 다르니까. 1층 그럼 상가가 평가를 비싸겠지? 하면 같은 땅을 5평 갖고 있어도 1층 상가가 보통 지하보다는 지하가 1층 상가 대비 한 30%밖에 평가를 못 받습니다. 3분의 1. 세 네, 배네요, 보통 그럼. 3분의 1 정도. 2층하고 1층은 어때요? 2층하고 1층은 2분의 1 정도. 아, 보통. 반값. 1층이 짱이구나. 그러면 이제 작은 걸 가지시려면 1층에 가셔야 되는 거고 리스크가 없으려면. 무슨 리스크? 무슨 리스크? 그러니까 상가로 아파트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오씨, 받을 수 있는 큰일 게 날 뻔했네, 아니에요. 안 들었으면. 상가로 아파트를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기본적으로 상가를 안 지으면 아파트를 줘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렇지. 상가를 안 지으면 근데 안 짓더라도 최저 기준은 넘어야지 줘라는 내용의 기준이 있어요. 아, 0.5평 지분을 갖고 있는 상가 조합원은 그냥 넌 빠져가 된다는 겁니까? 네네.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말을 많이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내 종전에 감정평가한 가격이 네. 신축으로 짓는 아파트의 가격 제일 저렴한 거에 예. 가격보다 커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상가를 내가 감정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 10억을 받았다. 예.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가장 싼 아파트 가격이 9억이다. 예. 이래야지만 원래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낡은 상가의 감정평가가. 감정평가액이 네.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싼 아파트의
시가보다 비싸야 된다? 네. 시가가 아니라 분양가. 분양가보다 네. 비싸야 돼요. 큰 상가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원래 기본은. 근데 그 비율 아까 1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1이에요. 예. 같으면 1? 네, 같으면 1. 예. 근데 이거를 10%까지도 요즘 많이 낮추시죠. 0.1만 돼도 줄게.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1억이어도 이게 9억이면 받을 수는 있으신 거죠. 내 상가 가치가 1억이어도 네, 네. 그럼 그걸 0.1을 할 수도 있고 0.3을 할 수도 있고 1로 고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정해요? 그건 정관으로 정하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근데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다 반대.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 합의서 쓸 때 그런 부분을 넣는 겁니다. 그럼 상가 투자는 네.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그 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일부 있지만 조합 설립 전에 하시는 게 맞죠. 가격도 올라갈 거고 거래도 잘 안 될 거고 네네 그렇죠. 되기는 돼요 거래가? 근데 이제- 그거를 조합 설립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하고 조합 설립 되고 나면 거래를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옆 단지는 그럼 언제 해? 투자를? 0.3으로 해줬대. 네. 그럼 여기다 해주겠지? 하고 0.3으로 계산해서 되겠구나 했는데 우리 단지는 0.5로 해버렸어. 그럼 못 받죠. 그럼 어디는 야 상가는 저 시가로 10억 이하 상가는 빠져가 될지 네. 시가로 7천만 원까지는 다 되세요가 될지는 어떤 논리를 정하고 누가 정합니까? 그걸 이제 합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의서 같은 걸 사인 간에 합의서를 쓰듯이 예.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지 지분이 많아 이 상가는 그럴 경우에는 뭐 0.1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0.1을 해주고 있습니다. 0.1. 왜요? 10%. 왜 트렌드가 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상가 땅으로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많이 해주는 거죠. 규제가 있더라도 일반 분양가로 하면 뭐 손실이 없기도 하고.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도 네, 네. 독립정산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서 나오는 이익은 다 상가에서 가져가니까 네. 0.1 해줘서 상가 소유자가 빨리 많아가지고 가자. 손실을 볼 거면 상가 사람들끼리만 손해를 보니까 아, 해주는 어차피 빨리 가자. 니들끼리는 어떻게 됐든 관계 없으니 네, 네. 어차피 나중에 상가는 정산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죠. 다 오세요 이렇게 네네, 된다는 네. 거죠. 네. 서로 박 터지건 말건. 그렇죠. 그런데 상가 땅을 기반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50채인데 네. 상가 조합원은 8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그럼 있죠. 30명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 합쳐서 다 하되 상가 땅으로는 그 상가 땅이 100평이고 일반 아파트가 1000평이면 네. 10대 1의 비율로 아파트가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평에서 1000세대 지으면 100평에서는 10세대만 100세대만 100세대, 지었을 예. 거고 그렇게 나누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완전히 네. 토지 가치로만 네, 가치로만 나누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죠. 독립정산제 자체가. 독립정산제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상가에서는 50채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상가 땅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50채예요. 근데 얘기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상가 네. 주인은 70명이에요. 네, 네. 70명 아파트 받아야 돼요. 네. 그럼 20채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해요? 일반 분양가로 아파트한테 사오면 되죠. 아. 그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상가에서 또 막 싸우면 다 조합원 분양가로 줘 하면 아파트 분들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지 싫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가로 사오면 일반 분양분이 사실상 없는데 머리 아프다. 줄어들죠. 네. 줄어들 건 없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건 나라에서 그러라 해요?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먼저 그러든가 가져가는 말든가? 거니까. 네, 네. 일반 분양이 많고 적고는 관계없다. 네, 네, 근데 잠깐만요. 아까 이 얘기 처음에 해주시면서 조건 얘기하면서 음. 상가 안 지을 때라고 하셨거든요. 네, 안 지을 때. 상가를 지을 때는 또 조건이 달라요. 지을 때는 상가를 받고 아파트를 받아야 됩니다. 상가도 받고 아파트를 네.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그럼 그런데? 엄청 커야 되네. 그러면 상가가 예를 들면 지금 5평짜리였다. 그러면 상가 받고 아파트 받기가 어려우시겠죠. 왜요? 왜요? 상가를 작은 거라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받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는 재산이 있을 때 네, 남는 재산이 아까 그 상가를 안 줬을 때 기준하고 똑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여튼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면 상가만 받으셔야죠. 근데 상가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로라도 받아갈게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법으로 안 되니까. 법으로. 네, 도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어서 음. 자격을 넘어야 됩니다. 상가를 받고도 그 자격을 근데 넘어야지만 그 자격이라는 게 네. 아까 1.0이기도 하고 0.1이기도 0.1이기도 하고 하고. 만들면 0.01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진짜 그러면 빡세다. 0.01로 하면 나는 되잖아. 아무리 작아도. 네, 네, 그럼 0.01로 해. 나도 한 채 줘. 그 대신 일반 분양가에 받아갈게. 네. 라고 하면
그거야 준다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주면 되죠. 배가 아프면 그때부터 아. 0.01인 그러니까 이게 0.1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재건축 단지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의하면서 0.1을 많이 했어요. 목동도 그렇고 분당들도 그렇고 니들끼리 알아서 네. 독립정산지 하면 우리는 손해도 그렇죠. 이익도 아니니까. 네, 뭐 0. 통합을 하든 네. 그거 사가려면 일반 분양가로 사가면 되니까. 네, 네, 0.1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0.1이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법은 뭐, 아니구나. 네, 몇 년 전에만 해도 뭐 0.4도 많았었고요. 한 5년 전에 뭐 0.2도 많았었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본부장님, 땅이 작잖아요, 상가는. 네. 근데 이 소유자들이 상가를 받고도 아파트를 받으려면 네. 이 작은 땅에 50명의 주인이 있으면 상가 50개를 짓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이지. 그렇죠. 음. 근데 상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평으로 지어라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작게 하면 3평, 4평짜리 상가도 그걸로 짓는 이제 겁니다. 50개 개수는 네. 맞춰줘야 돼요. 개수는 맞춰줘야죠. 아. 상가도 지어라가 되면 네, 왜냐하면 법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판례가 나오거나 그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나오면 다른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가는 법에 최소 면적이 뭐 10평이어야 돼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0.5평도 가능해요. 네,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0.8평짜리 상가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상가가 기존에 1000평이었는데 500평으로 줄여 지어요. 그러면 1000평에 10개가 들어갔어요. 100평씩. 그럼 500평 했으면 100평으로 5개밖에 못 지니 나머지 5명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의 상가는 100평으로 지어라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야 요거는 50평으로 니네가 줄여서 지으면 10명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이거는 극단적으로 조그맣게만 형식적으로 지을 수도 네.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가를 가능해요. 받고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게 상가를 안 짓는지 첫 번째 상가를 지으면 내가 상가를 받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물건을 좀 큰 네, 물건인지. 받는 게 안정적입니다. 야, 아니면 뗐어야 되니까. 네. 뗐을 때 그쵸. 받아들여질지를 알 수 없으니. 네. 야, 근데 왜냐면 그러면은 합의.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가 기준이에요. 예.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그럼 상가는 종전에 내 걸로 기준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뭐냐면 넘어가야 되는 건 신축 기준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전 자산가보다는 비교가 신축 안될것 가격이 같아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네. 없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피해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감정 평가도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일어나고. 네. 근데 내가 조합 설립 즈음 해서 요거 합의가 거의 다 된 것 같다는 얘기를 네. 듣고 샀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감정 평가하고 그다음에 상가를 몇 평을 최소 단위로 할지 네네. 뭐 이런 건 나중에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빠듯하지만 상가 작은 거 받고 아파트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았어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뒤늦게 나는 안 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언제 도대체 나는 그래도 아파트도 받게 됐어라고 언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분양 신청할 때. 분양 신청. 네. 분양 신청 언제 하죠? 분양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 시행 인가나고 네. 감정 평가한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듣다 3년 정도 보니까, 있다가 이거 듣다 못하겠다.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정도 갖고 있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내가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평생 그냥 상가를 장사하신 분도 아니고 상가에 하나 그냥 투자해서 월세만 받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냥 전직 유튜버예요. 네. 내지는 뭐 전직 PD예요. 뭐 네. 학교 선생님 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정도 지식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같은데? 말씀드리는 게 굳이 작은 거를 너무 작은 걸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현금 현금 청산이나 청산이나. 청산. 네. 아예 그러니까 이제 넉넉한 걸 그냥 집 사는 네. 거 대신 산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뭐 10평 정도는 산다. 내가. 그러면 지하에 현금 있는 청산이 되면 네. 현금으로 뭐를 받는 건가요? 오 아파트를 나보다 0.1평 더 많은 놈은 아파트를 받았는데 네. 일반 분양가가 23억이고 시가는 25억이야. 나보다 0.1이 많은 놈은 그렇게 받았어. 그럼 나는 현금 청산이래. 네. 그럼 나는 22억쯤으로 현금 청산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은 분담금을 내시는 거니까. 분담금 이만큼 내는 거에서 22억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 그럼 네.
일반 분양이 23억에 받아갈 수 있는 거를 받아갔고 일반 분양가에 그리고 그거 일반 분양 받아가는 거의 가치는 시가와의 차이일 테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막 10억씩 날 거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미분양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치면 그런데 일반 분양 20억에 일반 분양 받았고 시가는 22억이고 계산 좀 해주세요. 20억에 일반 분양을 하기 놓쳤습니다. 위해서 10억의 분담금을 냈어. 네, 예. 그 말은 원래 갖고 있었던 상가 가치가 10억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근데 나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된 사람이면 네. 이 사람의 상가 가치를 10억으로 쳐준 거죠. 그렇죠. 그럼 나는 한 9억은 9억 쳐줘야겠네. 8천이나 9억 5천은 쳐줍니까? 이제 그게 감정 평가를 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10억이 나온 거고 하나는 9억 5천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10억짜리는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까지 나중에 다 받아가시겠지만 기대 수익까지 프리미엄 2억까지. 네, 받아가시면 이분은 이 감정 평가로 기본적으로 청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정도 9억 정도 받아간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 이 돈에는 야 도장 못 찍어. 도장 못 찍어.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별도로 또 추가로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유료가 네. 된다. 왜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에서의 감정 평가랑 일반 감정 평가 좀 다릅니다. 감정표가 진짜 문제더만요, 진짜.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감정 평가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를 최소화해서 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을 비례율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아가요. 어차피.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최대한 작게 반영을 해줘요. 어차피 넌 아파트 받아갈 거 네, 아니냐. 받아가니까 그 이익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가가 6억짜리라고 하든 네. 8억짜리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네, 그런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 말씀하신 대로 감정 평가를 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죠.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는데 미래 가치를 추정해서 반영을 더 해주니까. 비례율로 해준다. 방금 그게 난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면 사업 이익이라는 게 생기죠. 그쵸? 그 땅이 있으니까. 이익을 백분율로 환산한 걸 비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내가 출자를 10억을 했는데 여기 사업성이 110%다. 수익률이 10%다. 이러면 비례율을 110%라고 하고 그거 곱하면 11억이 되는 거죠. 예. 나의 종전 가치는 10억이었으나 감정평가는 10억에 받았으나 이걸로 사업 끝나고 나서 끝나면 이게 12억이 된다면 그렇죠. 그럼 12억 20%가 되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를 7억에 받았거나 5억에 받았어도 어차피 나는 12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비례율로 그냥 약속 네. 대령 같은 거네요. 네. 우리 그냥 지금은 좀 싸게 평가받자. 어차피 나중에 근데 싸게 평가받으면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비례율로 곱하니까 똑같아집니다. 네. 네. 비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싸게 받으면 비례율이 올라가요. 그럼 분담금이 정해지는 건 네. 분양가에서 네. 감정평가액을 뺀 게 아니라 감정평가의 곱하기 비례율인가 보다. 그걸 그렇죠. 뺀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이 출자로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근데 종전가액을 높게 주면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굳이 오케이. 재건축 안 하고 청산해 버리죠. 선생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손석희 선생님이라서 이제 11시 반에 쫓겨나거든요. 음.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손석희 사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한 번 더 나와요. 에이, 진짜 이거는 너무 서운해. 나 이제 그러게요. 조금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만 요 근래 선배님 인터뷰하는 거 중에 제일 신나 보이세요. 솔직히 인정? 그래도 이게 투자로서의 가치를 또 느끼실 수 있으니까. 솔직히 인정? 아이 진짜 나는 너무 진짜 사랑해. 불러주시면 제가 사실 좋아요. 제가 요새 사는 네. 낙이 이거거든요. 인터뷰에 한 번 모셨는데 그렇구나. 선배 눈이 초롱초롱거린다. 자, 그러니까 너무 싼게 싸고 싼 걸 샀다가는 제척당할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정말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 야, 이건 정말 복불복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필살기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아파트 받을. 나는 요거 확인하고 산다. 내가 투자한다면. 이를테면 저 같으면은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많지 않은 곳, 많지 않아야 합의가 좀 쉽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신 곳, 아, 빠꼬미들이 투자자들이 그냥 네, 적당히 타협할 수 네, 있는. 적당히 합의하실 수 있는 곳. 예. 그 다음에 상가 투자자가 지금은 안 많지만 나중에 막 쪼개기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쪼개기를 못하게 법이 나와 있으니까. 네, 쪼개기는 24년에 영원히 못해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지구지정 공람이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예.
그 공람 공고가 나가면 그때부터 토지 그 상가 분할이 안 됩니다. 그럼 공람 공고는 된 상가를 사야 되겠네요. 그게 좀 더 안정적이시죠. 즉 쪼개기 안 되니까. 네, 쪼개기 안 돼서 다들 기본적으로 한 10평 가까이 되는 토지 지분이 한 8평 이상 되는 데들이 좀 괜찮죠. 그 중에서 10평 정도 되네. 네. 소유자가 합리적이면 합리적이고 선수가 들어갔는지 투자자가 들어갔는지 소유자가 합리적인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부동산 가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말은 왜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온 거니까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 부동산 중에서 거기에 조합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아, 자기가 세입자가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네. 사장님이 거기 상가 소유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상가 조합원으로서 그 뭐가 네,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 많이 알겠네. 조금 아시는 분들. 근데 그분은 잘 안 돌아가고 있어도 나한테 범터기를 씌우기 위해서 좋다고 할 수 그러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중개 있죠. 수수료 받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알아보셔야 되지만 아,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약간 그건 역직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물어보면 그렇긴 되나? 한데- 여러 군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하는 선배님 이거 보세요. 그분을 상가 조합원이고 나도 상가 조합원이 되니까 맨날 봐야 되는 거야. 볼 때마다 내가 중개사님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된다면서. 된다면서 네. 아 이럴 수니까 네, 네. 네. 약간 거짓말할 요인이 조금 줄어들긴 하네. 조합원이면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런 거는 저 같으면 지하에 한 8평 정도 되는 걸 사겠습니다. 가장 저렴할 거니까. 지하 8평. 네, 아, 약간 그 정도면 저평가돼 있을 안전해요. 거니까. 지하 8평이면 1층으로 따지면 한 2평 반 3평. 정도인데 3평 정도 되겠죠. 토지로. 네. 그 정도면 정도만 해도 안정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나중에 얘기한 조건들. 상가를 안 짓는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아, 요즘 상가를, 천세대 미만이면 상가 잘 안 짓거든요. 상가를 지어도 네. 상가를 지으면 그럼 3평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상가를 지으면 좀 더 큰 거를 그럼 해야 되는 네 거죠. 평? 4-5평? 뭐 이러면 다섯 좋죠. 평? 네. 근데 야 그럼 커. 근데 이게 결국은 일반 분양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는. 그거는 이제 합의에 따라 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소유자가 적으면 일반 분양이 아니라 조합 분양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일반 분양가도 강남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되자마자 10억 먹는 거고. 그렇죠. 네. 외곽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안 하면 아무 차익이 없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강남권 혹은 일기 신도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근데 분양가 분당이나 상한제라는 그렇죠. 게 네. 이게 지금 제도지 나중에 분양할 때 계속 존재할지 네. 안 할지 어떻게 그러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막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만약에 네.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그래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주택 공급을 늦추는 영향이 네,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애자 그래 버리면 로또 아파트 되는 거니까 없애려고 하는 명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 기대하고 일반 분양가로 줄 거라고 합의된 상가를 산 사람은 바보 큰일 나는 거 되겠네.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독립정산제 하셨으면 문제가 또 안 생깁니다. 내 토지의 땅에서 나오는 이득을 내가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일반 분양가에 내가 받더라도 그 이익을 다시 내가 가져오죠. 근데 대체로는 또 독립정산제를 좀 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네. 예. 이제 그런 단지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러면은 이야, 그렇게 되면 이걸 알아듣기도 혹시-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셔야지 이게 또 네. 쉬워집니다. 한 번 더 주실 거죠, 본부장님? 불러주시면 네. 편하게. 이거 예.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다음번에 오시는 거는 멤버십으로 유료로 풀어야겠다. 이거. 생명제 멤버십 있어요? 없는데 만들자.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이건 만들자. 이런 거는 이런 거 공짜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들자. 네. 중간중간 B를 많이 넣고 B 없는 버전으로 유료로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합시다.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말이 꼬여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가 쭉 들어봤는데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들었는데 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걸로 봐서 야 아이, 틈새이긴 한데 고민할 건 좀 많고 아, 선배 잘했죠. 빨리 칭찬 좀 해주셔야죠. 진짜 대단하네. 근데 이것도 들으면 분명히 댓글 중엔 뭐 투기 조장하네, 뭐 부자들을 위한 방송이네 그런 소리 여러 번 하실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고 싶은 사람은 빨리 사게 하고 그렇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이런 방송으로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서 가격도 올라갈 테니 올라가던 내려가던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서로 합의를 한다는 거니까 칼 들고 협박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는 항상 아름다운 겁니다. 맞아요. 거래가 뜨문뜨문할 때 눈먼 거래가 많이 발생해서 크게 손해 보고 크게 이익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또 하나 굳이 만들면 부자들이 이런 걸 사는 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굳이 고민이 있다면 양극화되어 있는 소득과 자산의 차이인 건데 그거는 부자들의 통장에 있던 서랍 속에 있던 이걸 나와서 아파트를 사시던 똑같은 거예요. 네. 차라리 부유층들이 솔깃해서 이것도 사고 솔깃해서 저것도 사고 솔깃해서 15만 원짜리 빙수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돈이 돌지. 그렇죠. 야, 뭐 빙수를 그렇게 비싼 거 사 먹냐? 왜 투기하냐? 왜 이걸 사냐? 저거 사지 마라. 그러면
돈은 그냥 통장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힘들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유주택자는 하기 좀 어렵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나 이런 게 네. 지금 있어서 무주택자분들한테 혹시 내가 한 5, 6년 뒤에 좀 그래도 목돈이 생길 것 같고 지금 요거밖에 없는데 좀 미리 잡아놓고 싶다 이런 마음 지금 진짜 많을 거거든요. 제 세대에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부해 보기에는 되게 좋은 분야인 것 네. 같아요. 다만 함정이 오늘 들은 함정만 한 20개 되는 것 같으니까 진짜 살 거면 착실히 공부하시라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코스닥 쫓겨나야 주식보다는 될것 같아요. 안전하다. 도대체 뒤쪽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는 솔직히 하이닉스도 모르잖아. 아, 그건 그렇지. 훨씬 투명합니다 이게. 만나볼 수도 있고. 네. 주담이 통화나 됩니까 주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본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진짜. 아, 진짜 약간 내 찐고수 만나는. 커피 타임 내 없애려고 하다가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진짜 봬요. 진우 선배 네. 커피타임 진짜 그만하고 싶어 하세요. 빨리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안 된다고. 고맙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